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TV 똥덩이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요즘 이제 저는 뭐를 하냐면은 '음악이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들었던 노래서부터 최근에 들었던 노래나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쭉 모아 놓고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가 가시나무새인가 하는 노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명이 뭐 불렀던 것 같은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하는 게 시작이 그거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종종 승려들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저는 석가모니가 지금까 그 당시에 해 놨던 내용들은 굉장히 그 엄청나게 크고 넓은 그런 내용들을 다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다만 인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내용들이 그 제자들을 거쳐서 요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써머리죠. 써머리에서 요약 정리본만 남아서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안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무엇이 어떤 식으로 됐길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제 석가모니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던 공부를 해 왔던 사람들이 요약본을 외워 버린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인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공부는 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인제 그 이유가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인제 또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인제 나오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죠? 욕심이 없어야 되고 내가 없어야 되고 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것들. 예 이런 내용들.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요. 사실상 그 석가모니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생긴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머리 깎은 승려분들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공부가 완성이 되고 삶이 완성이 됐으면 석가모니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내가 스승으로 처음에 공부를 할 동안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니까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그 석가모니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외워가면서 기록해 가면서 뭐 팔만대정경이라고 하는 경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그걸 소중하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삶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저희 해인상가에서 무슨 몸싸움 벌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저희 사람들은 그게 무슨 저희 승려냐 뭐 땡중이지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을 기록을 한 거를 외우기는 한 적은 있어도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그거를 저희 개념을 쌓아가면서 이루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땡중이다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어가면서 배워온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 들어서 민동필 이거 TV 똥덩이 민동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너무 일찍 매달리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그 사람이 가르치고 했던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섞여 버려 다른 내용들과 신화적인 요소들과 이렇게 섞여 가면서 그게 묻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엑기스라고 하는 게 묻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석가모니나 예수나 둘 다 그 어떤 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보면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석가모니가 삶의 완성을 이루어 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삶이란 무엇이고 공부란 무엇이고 왜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면 결국에 가서는 삶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얘기를 한 내용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머리 깎은 그 승려분들 공부한다고 하지만 평생 석가모니의 수준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외운 거 가지고 그렇게 저희 달달 볶고 해 봐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이 석가모니 모든 이야기들,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의 이야기. 이거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예수가 아니라 실제 예수가 제자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그게 아마 묻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이야기들, 그 가르침들, 석가모니가 했던 것들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민동필 너는 뭐냐? 너는 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승려나 이런 사람들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가 왜 떠드느냐?" 뭐 저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석가모니의 경지까지 간 사람입니다. 네. 그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깨달음의 경지도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을 탐구해 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빠르게 섭렵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해 왔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인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여기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뭐 저희 집착이나 이런 걸 없게 하는데 민동필 너는 얘기할 때 공부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 되고 그 속에서 저희 우두머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말 그대로 경쟁의 그런 어떤 뛰어들어서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면서 그 위에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 얘기해요. 예.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석가모니요? 제가 그 과정이 빠졌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승려의 삶을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힘든 그 과정과 경쟁의 과정을 거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거기에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그 안엔 경쟁이 있어요. 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뇌 능력.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잡은 물고기를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찾아 놓은 내용들을 알려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또다시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 수가 있게 하고 그게 가능한 게 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물의 두뇌가 있으면 동물적인 두뇌 이거는 모든 동물이 공통적으로 인간까지 포함해서 원숭이까지 가지고 있는 동물의 두뇌가 있으면 경쟁을 위해서 그
이 두뇌 활동을 하는, 이거는 인간만의 두뇌 활동이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에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경쟁에 치우쳐서 경쟁에 포커스를 둬 가지고 내가 그 두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다음부터는 확 열려요. 호기심과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탐구의 그 단계로 들어가면, 이게 탐구예요. 탐구의 단계로 들어가면 세상이 확 열려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가는 게 이미 내가 사람의 두뇌로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갔는데, 경쟁을 할 이유도, 그 다른 거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가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말 그대로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먹을 게 없다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또 먹을 게 있다고 저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아 이거는 뭐 탐욕에 젖는 거야.' 이래 가면서 뭐 밀어내면서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추구하면 안 돼.' 뭐 '여자랑 데이트하면 안 돼.' 뭐 이런,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단계만 죽어라 하고 바라보면서 '아 저런 단계. 이게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거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머리 깎으신 분들 그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 훈련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가 없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저희 그 스승과 제자 해 가면서 뭐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탁 날라다니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쟁에 들어가면 치열하죠. 근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뇌를 발달을 못하면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이 내용들이 뭐냐? 동물적인 두뇌에 갇혀 있는 두뇌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나만의 그런 어떤 경쟁도 종류가 여러 단계예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두뇌 능력.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가끔 떠들기는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인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또 물어보실 분들은 있겠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석가모니의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자신하느냐?" 저는 그 내용은 앞에서도 밝혔습니다. 이 두뇌의 기기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뭐 없다는 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블랙아웃이 되듯이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겪어지고 나면 두뇌는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다음부터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인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거는 좀 그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을 본다라는 건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고, 예 여기서는 뭐 더 할 이야기는 없고요. 예. 그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 그 공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한 걸로 남겨 놓고요. 예. 뭐 지금은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인제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내가 그 축구든 야구든 보러 가 가지고 환호하면서 그 순간에 즐거워해요. 또 지면은 막 화나고 짜증내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씩씩거리면서 저런 쟤네들 저것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떠들어요. 그죠? 게임하면서 즐거워요. 어? 그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 만나 가면서 데이트하면 즐거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그 결혼 생활하거나 그래서 서로 이제 찾아야 될 것이 없으면 서로 짜증 내고 화내고 막 이래요. 자식들 보면은 그 내 소유물 같고 이래요. 자, 이 수많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 나만 그럴까요?
맛있는 맛집 가서 음식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 '아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나 드디어 먹었어.' 나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원숭이들도 좋아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이야기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뭣도 해야 되고 이 지금쯤에는 뭐 이것도 마무리 짓고 나서 난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에다가 들어보면 여러분들 연어가 자기가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안 낳고 죽잖아요. 그죠? 새끼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요. 깨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갔던 삶을 그대로 되돌아 가지고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서 알을 낳아요. 물론 그 속에는 가면서 경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 가면서 가죠. 그러면은 연어들이 이 삶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 때 이거를 "연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연어 한 마리 놓고 예를 들어서 연어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A 연어의 삶이야."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람들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서 기뻐하고 이게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착각에다 하나를 덧붙이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 나는 이거는 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좋아." 그러면 이게 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를 뿐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만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생각이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 안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가고 그 수많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생각이 많으면 과연 공부가 될까요? 아니에요. 끌려다니기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죠. 내가 애인이 생기면 애인과 함께 하는 것 해야죠. 내가 싫어하는 거 있으면 그거 피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까를 머리를 써 가면서 하죠. 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거를 피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할 뿐이지 실제 공부는 제가 얘기했죠. 실체를 바로 보는 게 시작이라고. 네. 원효 대사가 뭐 대사라는 기보다는 원효라는 승려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고 그게 인제 '공부를 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내 안에 내가 많은데 이걸 쫓아다니면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 피하는데 그거를 해골 바가지 물처럼 내가 어떤 말 그대로 원치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반강제든 어쨌든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허상인 나예요. 허상의 나. 실제 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진짜 나란 무엇일까?' 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인제 TV 똥똥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쪼금씩 쪼금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는 내용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그 맛집에 줄 서 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다려 가면서 '아 먹을 수 있어.' 이래 가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거 음식을 즐기는 게 나일 것 같지만 동물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 동물적 본능. 그 이야기는 바로 동물들도 맛있는 거 있으면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예. 그리고 먹으려고 하죠. 배가 고프면 사냥감이 있으면 서로 싸워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하죠. 예. 동물적 본능이에요. 좋은 것을 놓고 경쟁해 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쟁 있죠? 이거는 실제로 이런 동물들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인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 특히 학교 공부에서 어려운 이유가 이 동물적 본능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동물적 두뇌를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니까 학교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든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동물적 본능에서 오는, 내가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놓고 경쟁을 하는 그 경쟁을 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써야 되는 그 머리 싸움을 하는 두뇌 경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내용은 여기서 인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